안녕하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천냥빚을 만들어낸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으니 저한테는 전 시어머니지만요. 게다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반품받으셨으니 어떤 의미로 대단한 시어머니셨다 싶어요. 그뿐인가요?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다른 법인데 저희 시어머니께선 매번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 말 그대로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실은 마음에도 없는데 일부러 말만 그렇게 하고 뒤로는 며느리를 챙겨주는 속 깊은 분이셨던 걸 제가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냐고요. 전혀요. 애석하게도 결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제가 그 정도로 둔하진 않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처음엔 저도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괴롭히셔도 남편하고 잘 사는 게 소위 그런 시어머니를 이기는 방법이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오히려 한술 더 떴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평생을 저렇게 살아오신 분더러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며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짜증을 내고 저한테만 참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말이 틀렸다곤 생각하네요. 제가 뭐라고 남편 말대로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신 분을 무슨 수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은 평생을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 살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효자 노릇한다고 지 엄마 싸고 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의 편이나 마찬가지인 남편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 말 그대로 앓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무튼 제가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건 애석하게도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나서였습니다. 금요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하는 일정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니 어찌나 피곤하던지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 끝에 귀국 당일엔 푹 쉬고 어차피 바로 다음 날이 주말이니 주말을 이용해 양가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다만 바로 전화를 드리기에는 양가 어른들 모두 한참 주무시고 계실 새벽 시간이었다 보니 집에 도착한 이후에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공항에서 집까지도 새벽이라 그런지 도로가 하나도 안 막혀서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화를 드리기엔 좀 이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쯤 있다가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착했다는 톡만 어른들께 보내놓고 잠깐이나마 눈을 붙였습니다. 여담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비행기에서 내내 잤다고 해도 안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자리도 이코노미석이었고 바로 뒤에 비행 내내 울던 아기 승객까지 있었으니 정말 말도 못하게 피곤했어요. 아무튼 그러다 오전 10시쯤 돼서 시어머니한테서 걸려온 전화에 저랑 남편 둘 다 잠에서 깼습니다. 도착해서 톡 하나만 덩그러니 보내놓고는 더는 말이 없으니 걱정돼서 전화를 하셨구나 싶어 순간 어찌나 죄송하던지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혹시 친정부터 갔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아니라고 전화드리기 애매한 새벽에 도착해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잠에 들었다고 양가는 내일 방문할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시집을 왔으니 이제 저는 이 집 사람이라며 그러니 무조건 항상 시댁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답니다. 그리고는 노파심에 하는 소리라며 행여나 내일 친정부터 갈 생각이면 안 된다고 그건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라는데 애초에 시댁에 먼저 다녀오기로 남편과 이야기가 끝났던 터라 친정부터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 왔으니 시댁 사람이라는 시어머니의 발언은 솔직히 달갑게만 들리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하신 건 저희가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였어요. 대뜸 올해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결혼하신 지 37년째라며 결혼기념일 선물로 뭘 해줄 거냐 물으셨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날은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보내는 첫날이기도 했고 또 뭐랄까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첫 전화였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당신들 결혼기념일을 챙기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니 요즘 말로 벙쪘던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선
제가 잠깐 당황해서 말을 이어가질 못하자 이내 불만이라도 있는 거냐며 절 다그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셔서 조금 당황해서 그렇다니까. 이제 알았으니 된 거 아니냐며 한번 성대하게 준비를 해보래요. 그리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지요. 통화는 끝났지만 한동안 황당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당신들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성대하게 준비하라는 건가 싶으면서도 동시에 멀쩡한 자식들 두고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싶은 게 솔직히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친정에선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면 축하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랑 케이크 정도만 준비하는 거지 보통은 저희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거든요. 식당 예약도 그렇고 선물이나 꽃 같은 것도 아버지께서 직접 준비하시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도 뭐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시댁은 결혼기념일을 엄청 성대하게 챙기는가 보다 생각하고 어차피 하기로 한 거 불만 갖지 않고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볼까 싶대요.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 늘상 해드리던 것처럼 케이크를 사드리는 것 말고는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에게 그동안은 어떻게 축하를 드렸는지 물어보고자 연락을 했어요. 참고로 신우랑 저는 동갑이다 보니 결혼 전부터 워낙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우와 올케 사이라고 하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선 시댁 식구들 중 신우가 제일 편하게 느껴졌네요. 아무튼 그래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는데 신우가 하는 말이 이날이 때까지 딱히 두 분 결혼 기념일을 따로 챙겨드려 본 적은 없었답니다. 솔직히 그 소리를 듣곤 신우가 뭘 모르는가 보다 싶었어요. 제가 알기론 신우가 20살 되고부터는 독립해서 나와 혼자 살았거든요. 게다가 원체 무던하고 무심한 성격인 걸 알았기에 부모님 생신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이니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이 없나 싶기도 했지요. 그래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서 신우한테 물었듯이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도 신우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결혼 기념일을 챙기냐며 뜬금없단 표정으로 절 쳐다봤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오히려 저더러 그래서 자기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언제냐는데 어이가 없었죠. 신우와 남편 두 사람의 반응으로 비추어 볼 때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적어도 자식들을 끼고 결혼 기념일을 챙기신 적은 없으셨던 게 확실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직접 준비하라고 대놓고 말씀까지 하신 마당에 막말로 이제껏 신우랑 남편도 안 했는데 제가 왜 해야 하냐고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남편을 붙들고 뭐라도 좋으니 아이디어 좀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키신 일을 왜 자기한테 떠넘기려 드냐더니 알아서 준비하랍니다. 그리고는 뭐라더라. 자기는 아들 도리를 하고 며느리인 저는 며느리 도리를 하는 게 맞는 거라며 각자 할 일은 알아서 하자는데 이 인간이 이렇게 성의가 없고 무책임한 인간이었나 싶은 게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 돼요. 하지만 그때는 어쨌든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보내는 첫날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맴돌아서 그런 남편한테 화를 내고 말고 할 정신도 없었어요. 정말이지 그냥 남은 하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 다 써버렸네요. 결국 그렇다 할 아이디어 하나 생각해내지 못한 채 다음날이 밝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저를 보자마자 역시나 신혼여행이나 뭐 그런 건 하나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기념일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는 이야기만 꺼내셨어요. 이제 겨우 하루 지났는데 벌써부터 퇴근하시는 시어머니가 솔직히 제 입장에선 참으로 버겁고 한편으론 황당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당시로 치자면 이제 막 시집 온 입장이었는데 그런 제가 무슨 의견을 내고 가타부타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기색은 감추고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열심히 인터넷 뒤져가며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선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냥 하는 이야기라면서 아는 사람 누구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집은 얼마 전에 며느리가 시부모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면서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었는지 모른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더라. 가서 쇼핑도 했는데
며느리가 돈을 다 내줬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듣는 내내 부러워 죽는 줄 아셨다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딱 알겠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은 그냥 핑계일 뿐이셨고 실은 해외여행 좀 보내달라는 말씀이셨다는 걸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보통은 기념일을 챙기더라도 평소엔 가족끼리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넘기고 10주년, 20주년과 같이 뭐랄까 굵직굵직한 해에만 좀 크게 챙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30주년, 40주년도 아니고 애매한 37주년 결혼기념일을 성대하게 챙겨보라셨으니. 그러니 저는 정말 매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챙기시는가 보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바보 같게도 저는 시어머니의 의도가 뭐였건 간에 그때만 해도 그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생각하면 꽤나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냥 보내드리기로 했네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이런저런 여행 상품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만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어머니께서 어딜 가고 싶어 하시는지 딱 여쭤보고 입맛대로 보내드렸을 텐데 이제 막 결혼한 저희 부부가 그럴 여유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비교적 비용도 저렴하고 여행 난이도도 어렵지 않다는 동남아 6박 7일 관광 패키지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출발 일정이 조금 빠듯했지만 자리가 남아 있었고 지인 찬스로 가격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여행 일정을 다 잡아놓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시부모님의 실제 결혼 기념일은 12월이래요. 그래놓고는 9월부터 저를 그렇게 닥달을 하셔선 10월에 여행 가는 일정을 잡게 하신 거였지요. 그래서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왜 그러셨냐니까 결혼 기념일을 실수로 음력으로 계산하셨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결혼 기념일을 음력으로 계산했다 뭐 그런 소리는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소까지 다 끝났고 설마 진짜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또 딴소리를 하진 않으시겠지 싶어서 몇 달 일찍 효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참고로 공항에서 다녀오겠다며 활짝 웃으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어이없던 마음보단 그래도 보내드리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 여행지에 도착하신 이튿날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말하기를 시어머니 톡 프로필 사진이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바뀌고 있다면서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엄마가 얼마나 좋으시면 저러시겠냐면서 지인분들께 어지간히 해외여행 간 거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더니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며느리인 제가 대신해줘서 고맙다대요. 정작 남편은 알아보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줬지만 그래도 신우가 고맙다지 시어머니도 계속해서 사진을 바꾸고 계신다니.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은 게 그간 힘들고 짜증났던 건 사그라들고 뿌듯했어요. 한편으론 서둘러서 정한 일정이다 보니 성에 안 찬다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었는데 걱정의 끈도 놓을 수 있었고 말이에요. 한편 시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그 주 주말 시부모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신우가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느라 큰돈 쓰지 않았냐면서 고마워서 자기가 밥 한 번 거하게 사겠다고 저희 부부를 불러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물론 신우의 그런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서 한달음에 달려간 것도 있지만 실은 밥보다는 그래도 이왕 마음 먹고 큰돈 썼는데 시부모님이 여행에서 느끼셨을 여흥이 다 사라지기 전에 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야 잘 다녀왔다는 칭찬 한마디는 듣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유치하지만 생색 좀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얼마나 재미있게 놀다 오셨는지 피부가 새까맣게 타셨더라고요. 제가 여행 가서 꼭 바르시라고 자외선 차단제도 새 걸로 2개나 챙겨드렸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신우가 제 옆구리를 꾹 찌르더니 보나마자 여행 다녀오신 걸 티내고 싶어서 일부러 안 바르신 게 분명하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정말 두 분이 좋은 시간을 보내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시어머니한테 여행은 잘 다녀오셨냐고 여쭤봤지요. 그런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너 때문에 여행 가서 개고생만 하다 왔다는 싫은 소리를 하셨거든요. 날씨는 또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 아주 끈적거려서 짜증나 죽을 뻔했다면서 말이에요. 음식도
무슨 먹지도 못하는 향신료를 들이부어서 만드는 것 같더라며. 못 사는 나라답게 다 썩어 빠진 싸구려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을 게 뻔하다더니 거기서 나는 썩은 내 감추려고 향신료를 쏟아부은 게 분명하답니다. 그리고는 음식이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을 뻔 하셨다나요? 게다가 프랑스니 미국인이 잘 나가는 부자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후저도 그렇게 후진 가난한 나라로 여행을 보내줬냐 하시더니 저더러 일부러 그랬냐? 시부모 여행 좀 보내주는 게 그렇게 싫었냐?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대기 시작하셨죠. 그리고는 차라리 제주도나 경주 같은 데 가서 최고급 호텔 빌려 푹 쉬다 왔으면 음식도 입에 맞고 얼마나 좋았겠냐는데 그땐 제가 더 짜증이 있는 대로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짜증난 며느리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제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어머님께선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저더러 너는 뭐 며느리가 돼서 벌써부터 시부모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면 어떡하냐 하시더니 시집 오자마자 시부모한테 하는 게 이 모양 이 꼴인 걸 좀 봐라. 앞으로 내가 너한테 무슨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될지 눈에 선하다. 예상도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억울하고 화까지 났어요. 시간마다 바꿔대던 사진하며 그런 건 다 뭐였나. 처음부터 유럽 여행이나 미국은 비싸서 힘들다고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곧 죽어도 그쪽으로 가시고 싶으셨던 거면 동남아는 싫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시나.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께 한마디 쏘아붙여 주셨어요. 왜 잘 놀고 와서는 괜히 며느리한테 심술이냐면서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반응에 좀 당황하신 눈치시더니 어떻게든 그때부터 시아버지 입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 내내 입이 귀에 걸려서 다니지 않았냐. 음식도 보니까 그릇까지 핥아먹을 기세로 현지인보다 더 잘 먹기만 해놓고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어찌나 신이 났던지 같이 갔던 사람들이 혀를 다 내두르더만. 그리고 신우도 아까 자기도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다 봤다면서 여행지에서 사오신 간식거리가 찬장을 가득 채울 만큼 있었다더니 혼자만 몰래 드시려는 건지 딸인 자기한테도 하나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시더라며. 농담하듯 시아버지 말씀에 한마디 보태고 가더라고요. 솔직히 시아버지나 신우나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농담식으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잘랐던 거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어딘가요. 이유가 어찌됐든 듣는 내내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 큰돈을 쓰고도 싫은 소리만 듣는 와이프를 위해서 한 소리 해주기는커녕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뭘 하나 해드릴 거면 좀 제대로 해드리지 그랬냐는 헛소리나 찍찍해대는 남편에 비하면 훨씬 든든했다니까요. 아무튼 시아버지랑 신우가 전부 다 당신 편을 안 들어주니 시어머니도 무안하셨는지 두 사람한테 시끄럽다며 오히려 언성만 높이셨어요. 하지만 확실히 딸은 딸이더라고요. 노여워하는 시어머니한테도 하나 움츠러드는 거 없이 신우는 괜히 착한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잘 다녀왔으면 잘 다녀왔다고 한마디 해주시라고 오히려 시어머니 입을 막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약한 심보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격지심이셨는지 아니면 질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 먹고 사는데 관심이 무지하게 많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늘 당신을 그분들과 비교하시기 바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지인분이 하는 건 기를 쓰고 어떻게든 따라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눈치셨습니다. 그분이 외식한 곳이면 저희도 다녀와야 했고 그분이 주말에 어디 나들이라도 갔다 치면 저희도 어떻게든 없는 시간을 쥐어짜내서라도 다녀와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오죽하면 나중엔 그 지인분이든 그 지인분 며느리든 한번 만나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매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은 어쩌고 그 집 며느리는 어쩌고였는데 그게 정말 다 사실이냐고 따져묻고 싶었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효부도 정말 그런 효부가 없었습니다. 말만 들었을 땐 시부모님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여행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볼 일이 있어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뜬금없이 당신 모임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핸드폰까지 가져오셔서는 당신 지인분들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 그 지인분 사진이 나오자 옷 좀 보라면서 이게 백화점 브랜드인데 얼마짜리라더라 하시더니 어쩐지 보자마자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 때깔도 곱고 광이 번쩍번쩍 나더라. 그리곤 덧붙이시길 지인분은 무슨 복인지 며느리가 이런 옷도 척척 사준다더라. 누가 들어도 이건 저한테 옷 한 벌 사달라는 말 아닌가요? 해외여행 때랑 똑같은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해드리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여행 때와는 달리 이번만큼은 당신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셨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남편하고 같이 백화점에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매장에 가니 사진 속 지인분이 입고 계신 옷이 그대로 DP되어 있더라고요. 그 집 며느리가 전시되어 있는 그대로 위아래 사드렸나 보다 하는 생각에 가격을 봤는데 백화점 브랜드 치고 가격이 저렴했어요. 솔직히 백화점 브랜드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예산을 좀 넉넉히 잡은 것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께 어울리는 옷 좀 골라볼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왕 사드리는 거 돈 좀 더 쓰면 안 되겠냐대요. 그리고는 덧붙이길 직원이 하는 소리 못 들었냐는데 직원분이 저가 브랜드라 인기가 많다는 설명을 해줬었는데 남편 딴에는 저가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그래 어차피 잡고 온 예산도 있었으니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유치하지만 이렇게 된 거 더 비싸고 좋은 브랜드 옷으로 한 벌 사드려서 매번 자랑질로 시어머니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그 지인분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론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도 더는 저를 그 집 며느리랑 비교하지 않으실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턴 백화점 안에 있는 고급져 보이는 여성복 매장은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인분 옷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어디로 보나 훨씬 고급스러운 옷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나름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다 날 만큼 제가 더 신이 나 있었어요. 평소에도 칭찬에 인색하신 시어머니셨지만 이번만큼은 저한테 하다못해 고맙다는 말씀 정도는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쇼핑백을 열어보시자마자 이게 뭐냐며 짜증부터 내셨습니다. 제가 뭐라 설명을 하기도 전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사오라는 건 안 사고 엄한 걸 사왔다면서 저더러 보는 눈이 없다시며 말이지요. 하지만 그때 신우가 옆에서 브랜드를 알아보고는 먼저 호들갑을 떨었어요. 여기 옷 엄청 비싸지 않았냐면서 시어머니께는 엄마가 말한 브랜드랑은 잽도 안 된다고 못해도 가격이 2배는 될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보는 눈은 엄마가 없는 것 같다며 한마디 해주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신우 덕분에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서 보이신 반응에 저는 이미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한마디로 빈정이 확 상한 거죠.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이번에도 돈은 돈대로 쓰고 욕만 먹었다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틀렸나 보다며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손에서 옷을 낚아챘어요. 이건 환불하고 처음 말씀하신 브랜드에서 사다 드리겠다면서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선 당황하신 듯 횡설수설하시면서 뭘 번거롭게 환불까지 하냐며 냅두랍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장사를 해봐서 하는데 반품국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이다 하시더니 괜히 민폐 끼치지 말라나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제가 가서 잘 얘기하고 반품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옷을 다시 채가시곤 당신이 어떻게든 해볼 테니 그냥 두고 가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톡을 보니 시어머니 프로필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사드린 옷을 입고 계신 사진으로요. 시기상 새로 사드린 옷을 입으시기엔 조금 일렀는데 말이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걸 왜 항상 그렇게 저한테 그 쉬운 말 한마디 대신 꼭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죽하면 처음엔 며느리인 저랑 기싸움을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매번 죄송하다 했으니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좀 유해지시는 게 있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시어머니의 성격은 점점 더 베베 꼬인 꽈배기처럼 꼬여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저희 시어머니께선 이유불문 저한테는 좋은 소리라면 단 한마디도 하기 싫으신 분이라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뭐랄까, 더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어차피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먹는 욕, 안 하고 먹으면 덜 억울하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시어머니께서 뭘 하시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도 상처받지 않을 거고 스트레스도 없을 테니 제 결혼 생활도 무탈할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제 오산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한번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후유증이 남은 건지 조금만 피곤해도 입술이 부르트고 몸살을 앓는 허약한 체질이 되고 말았죠. 특히나 건강하던 시절에도 더위만큼은 견디기 힘들어 했는데 허약해지기까지 하니 여름은 저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받아 유명하다는 병원이면 양방이고 한방이고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도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지 좀처럼 예전같이 딱 회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께서 속꼬리를 푹 고아다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시댁 식구들하고도 나눠 먹으라며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육수 낼 때 쓰는 커다란 솥에 가득 찰 만큼 속꼬리를 고아서 가져다 주셨지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태도가 정말 사람 뚜껑 열리게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새벽엔 장사 준비로 바쁘신데 그런 와중에도 왕복 4시간 거리를 달려 가져다 주신 속꼬리였는데 남편은 그런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단 말은 고사하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요즘 몸이 허하다셔서 걱정이 많았다는 말을 꺼내더니 이걸 가져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시라도 빨리 시댁에 가져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었는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바로 가지 마시고 얼른 아침 차려드릴 테니 드시고 가시라 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선 얼른 가서 가게 문 열어야 한다시며 저나 잘 챙겨 먹으라 하시곤 허겁지겁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현관을 나서시기가 무섭게 남편은 우리도 얼른 시댁에 가자며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지 시댁에 전부 가져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냄비에다 좀 덜어가자니까 남편은 뭘 미리 덜어놓냐면서 남으면 남는 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대요. 짜증은 나는데 아침부터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곤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가는 내내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콧노래를 다 불러댔지만 저는 딸 가져다 준다고 뜨거운 불 앞을 지키고 계셨을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찡하기도 했고 그런 제 친정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남편을 생각하니 짜증도 났고 한마디로 심란했거든요. 하지만 도착한 시댁에선 다들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심란했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일단 시아버지께서는 복날에 늘 삼계탕만 먹었지 속꼬리는 처음 먹어본다 하시더니 한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도 기운이 난다시며 중복말복에 뭘 딱히 안 챙겨 먹어도 올여름은 문제없겠다며 연신 잘 먹었다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요즘 애들 입맛이라 그런지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곰탕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며 평소처럼 말도 예쁘게 하대요. 저희 친정어머니께도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면서요. 하지만 제일 대박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식사 내내 말 한마디를 안 하셨거든요. 게다가 다 드시고 나셨을 땐 입술이 기름으로 번들번들했는데 그릇을 보니까 국물을 정말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드셨더라고요. 과장 조금 보태서 설거지는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셨으면 잘 먹었다 한마디 하시면 될 걸 가지고 기어이 또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곰탕이 진짜 곰탕이 아닌 것 같다면서 분유랑 다시다를 넣은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속이 다 더부룩하다고요.
그리고는 요즘 식당들 돈 정말 쉽게 번다면서 맹물에다가 조미료랑 분유만 타도 사람들이 곰탕인 줄 알고 좋다고 먹으러 가더라며 친정 부모님이 이거 팔면 돈 많이 남는다시지? 그러시는데 차마 시어머니한테 욕을 할 순 없었지만 잘 쳐드시고 무슨 개소리시냐고 정말이지 마음 같아선 얼굴에다 대놓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며 저희 친정 부모님을 욕하실 테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셨으니 치솟는 우라를 꾹 눌러 참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친정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밤새 끓이신 거라고만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져왔을 때 젤리처럼 굳어있는 거 보시지 않으셨냐니까 그런 거야 뭐 한청가루인지 뭔지 섞으면 다 된다면서 요새 사람 속이는 게 제일 쉽다 뭐 그런 소리나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당신 입맛이 아주 귀신이랍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야 저희 부모님이 운이 좋으셔서 당신 같은 손님한테 안 걸린 거라며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정직하게 장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랍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 다 언젠가는 뽀록이 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리고는 그걸로도 부족하셨는지 하시는 말씀이 이참에 당신도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 옆에다 식당이나 하나 차려야겠다며 그럼 사람들이 진짜 음식이 뭔지 알게 될 거라는데 게다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저를 두고는 남편은 기어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알고나 먹냐고 다 조미료 맛에 익숙해져서 그 맛이 참맛인 줄 알고 먹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 말대로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집이 오래가야 하는데 세상이 그걸 몰라준다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모님이 고아다 갖다 준 곰탕을 처먹고선 말이에요. 내내 얻어먹기만 했지. 막말로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 식당 매상을 한번 올려준 적도 없는데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걸 보니 시어머니를 아주 빼다 박았구나 싶은 게 오만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는 표정 관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자꾸 참으니까 나를 알기를 뭘로 알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저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시아버지께서 먼저 시어머니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그 번들거리는 입술로 편하게 한 끼 때우려다가 속만 버렸다면서 찬장에서 소화제 하나 까드시더니 제 얼굴 쪽에다 대고 트름 한번 꺼 뱉어내곤 더부룩해서 잠이나 한숨 자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떨 줄 몰라 하시는 표정이셨고 신우가 보기에도 시어머니가 너무한다 싶었는지 저더러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괜찮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시아버지랑 신우는 솔직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 사람마저 보기 싫을 만큼 속이 너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신우한테 네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냐면서 엄마 속은 괜찮으시려나 걱정된다 하고는 자기도 한숨 자야겠다며 손님 방으로 휙 들어가대요. 그리고 그 꼴까지 보고 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아버지와 신우를 뒤로하고 가져갔던 솥재로 그대로 차에 싣고 혼자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은 쉴 만큼 쉬다가 왔는지 저녁이 다 돼서야 돌아왔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왜 먼저 갔냐 이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드시게 좀 덜어놓고 오지 그걸 도로 다 가져오면 어떡하냐는 타박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분해 조미료든 가짜 음식이라서 속만 더부룩하시다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음식을 덜어드리냐고 받아쳤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저더러 보기보다 뒤끝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우리 엄마 스타일 알면서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한테 핀잔을 주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고 치자고 하지만 당신은 아까 왜 그랬냐고 따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걸 기어이 그 와중에 왜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사람 복장을 뒤집냐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맙다는 말은 아빠랑 동생이 하지 않았냐면서 아빠랑 동생이 서로 쿵짝이 잘 맞으니까 자기는 엄마 편을 들어드렸을 뿐이라나요. 그리고는 자기까지 편을 들어드리지 않으면 엄마 혼자서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그런 건 생각 안 하냐면서 며느리가 돼서 마음 씀씀이가 너무 박하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런 남편더러 아주 효자납셨다며 빈정거렸어요. 그리고는 마누라 무시하고 처가 욕보이면서까지 효자 노릇을 하고 싶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저더러 평소답지 않다면서 제가 이상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거지 본심은 그런 게 아니신 거 알면서 왜 이러냐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투정 좀 하는 걸 못 받아주고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냐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남편은 사과는커녕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할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고집하기를 평생을 저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냥 저더러 참고 지내라는데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께선 매번 사사건건 저한테만 싫은 소리를 하셨지 남편이나 신우한테는 안 그러셨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예를 들어 신우가 뭐라도 사가지고 오면 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1,000원짜리 빵이라도 잘 먹겠다면서요. 그리고 같은 물건이어도 남편이 드리면 뭐 이런 걸 사왔냐 하시는 분이 제가 뭘 드리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너는 보는 눈이 있니 없니 따지면서 싫은 소리부터 꺼내시기 일쑤셨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난 얘기들을 꺼내며 왜 매번 나한테만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언제까지 당해드려야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처가에 뭐 불만 없는 줄 아냐면서 자기도 기분 나쁜 일이 많지만 참고 있다나요? 친정이 멀리 있다 보니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사위라고 늘 남편 입장부터 생각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뜬금없이 불만이 있다느니 기분이 나빴다느니 헛소리를 해대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참았냐고 한번 말해보라니까 횡설수설해대며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니 기억이 안 난다대요.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는 걸 보니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왜 있는 줄 알겠다. 아주 지 엄마랑 다를 게 없다. 모전자전이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말 다 했냐며 소리를 지르더니 부엌으로 달려가서는 이것도 꼬리곰탕이라고 가져다준 장모한테 화를 내야지 왜 자기한테 그러냐면서 솥에 남아있던 곰탕을 싱크대에 부어버리더군요. 차라리 물건을 집어 던졌다던가 저를 한 대 때렸다면 모를까. 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정성 들여 끓여주신 곰탕을 없다니 순간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 따귀를 정말 온 힘을 다해 딱소리가 나게끔 한 대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장이라도 때릴 기세로 노려보더니 애꿎은 곰손만 바닥으로 집어던지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그지같이 하는 건 뭐 어떻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어머니한테서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알아서 길하고 종용하는 남편과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파에 앉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면전에다 대고 이혼하잔 말을 날릴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안가 돌아온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만약 시어머니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한테 사과하러 오셨던 거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사연을 적는 일도 없었겠지만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뭔데 내 귀한 아들 따귀를 때리냐며 당신도 제 따귀를 때리러 오셨답니다. 그리고는 그래야 당신분이 풀릴 것 같다면서 저더러 당장 무릎 꿇고 앉으라나요?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무릎 꿇고 앉아서는 몇 대고 때리시라 했습니다. 까짓거 몇 대 맞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이혼 서류 내면 딱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뒤에 있던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그동안 무슨 말을 해도 별말 없던 제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라드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눈치였습니다. 남편한테 빨리 사과하라더니 저한테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져주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라며 이번 한 번만 이쯤에서 넘어가라는데 막말로 내 앞에서 싹싹 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대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사과를 받아야겠지만 어머님부터 저한테 사과하시라고 했어요. 그동안 말 험하게 하셨던 것부터 우리 친정 부모님을 모욕하신 것까지 진심으로 사과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똥 자존심은 지키고 싶으셨는지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랑 싸워서 뭐 하겠냐며 그냥 나가버리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결국 시어머니는 사과를 하는 대신 아들을 반품받으셨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 뺨 한 대 맞은 걸로 어찌나 물꼬늘어지던지 결국 어쩔 수 없이 변호사까지 써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시어머니의 언행이나 남편의 배우자답지 못한 태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저에겐 충분히 있었기에 결국 제가 이긴 건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비록 많이는 아니었지만 받아낼 수 있었네요. 숙려 기간 중에 신우가 만나자길래 만났더니 아무리 우리 오빠고 엄마 일이지만 자기도 자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이혼했을 거라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시아버지께서도 많이 속상해 하신다면서 어디서든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셨다는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신우랑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제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때문에 저도 그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그나마 위안을 얻곤 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두 사람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 그저 인간 대 인간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다 생각합니다. 만약 숙려 기간 중 신우가 아닌 시어머니가 찾아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이혼을 피할 수는 있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보단 차라리 저에게 1,000만 원을 주는 쪽을 택하셨어요. 이래저래 시어머니만큼 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달리 바라는 건 없고 그저 나중에라도 시어머니께서 그 입 때문에 어디서 누구한테든 제대로 한번 참교육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